경술년 초겨울 한양 성안에는 매서운 바람이 골목마다 스며들었습니다. 1270년 조선 현종 11년. 나라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당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양성 동쪽 끝자락,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동네에서는 연기 한 줄기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에는 김장 준비로 분주한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동네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초라한 기와집에서 젊은 최 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또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차가워져 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이미 생활고로 인한 거친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은 곧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방 안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아버지마저 과로와 슬픔으로 쓰러졌습니다. 최 씨는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멀리 시골에 사는 고모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살림도 어려워 아이를 거둘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빈집에서 홀로 지내며 남은 쌀 몇 줌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동료가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제 어찌 살 생각이냐?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나이다. 아저씨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어려운 말을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무수리로 들어가면 의식주는 해결될 것이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무수리. 그것은 궁궐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최하층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이런 제안을 하기가 마음 아팠습니다. 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나이까? 아저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궁궐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이야, 세상에는 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단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 아저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최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생각해보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은 곧게. 그날 밤 최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은 곧게.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최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길이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고. 사흘 후 이른 아침
최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비녀 하나와 아버지가 늘 읽던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최 씨가 세상에서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덕궁 후문 앞에서 최 씨를 기다리고 있던 궁녀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최 씨다. 성은 버려라. 과거도 버려라. 궁궐 밖의 모든 것을 잊어라.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궁궐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사환국의 소식이 궁궐을 뒤덮은 것은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덕궁의 처마를 흔들고 궁녀들의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 그 밤, 최 씨는 인현 왕후의 처소에서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10여 년간 궁궐에서 익힌 침착함이 배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침착함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차가 식었사옵니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인현 왕후는 창밖만 바라보며 답이 없었습니다. 왕비의 얼굴은 창에 비친 달빛처럼 창백했고 그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폐비를 끝까지 모셨던 연희로구나. 복도를 지나던 최 씨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장희빈의 측근 궁녀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만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습니다.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는 명령. 밤늦도록 빨래를 하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무수리들보다 2배, 3배의 일이 그녀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무릎이 까져도 감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인현 왕후를 끝까지 모신 죄였습니다. 피에 비해 개 같은 년이 아직도 이곳에 있다니. 장희빈의 목소리가 처소 안에서 들려올 때마다 최 씨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새로운 중전이 된 장희빈에게 자신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현 왕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증거. 언제든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최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홀로 빈 정학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비녀를 손에 쥔 채 간절히 하늘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너무 약한 것일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여기 있는 것이냐?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숙종이었습니다. 네가 인현 왕후를 모시던 궁녀가 아니냐. 숙종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 같은 미천한 무수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이 최 씨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숙종은 다시 그 정악을 찾았고 최 씨는 또다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최 씨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깊은 눈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달 후 최 씨는 숙종의 승은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최 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왕자였습니다. 최 씨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싹 텄습니다. 무수리 출신이지만 이제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아이가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았지만 영수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마마, 소군이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의녀의 말이 최 씨의 귓가에 울려 퍼졌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장희빈 마마께서 무당을 불러 저주를 걸었다더라. 무수리 년이 낳은 것이 왕자 노릇을 하려 했으니 독살이라는 의혹이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최 씨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갈 때 최 씨의 심장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달, 건강하던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열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가 미천해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거친 손으로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저주를 걸었다는 소문이 창덕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측근 궁녀의 말에 장희빈은 차가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번뜩였습니다. 무수리 출신 최 씨가 왕자를 낳은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총명한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녀의 눈에 차가운 결심이 서렸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숙종은 연이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황룡이 나타나 울부짖으며 경고했습니다. 누군가 독을 탄 음식을 최 씨에게 건네려 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숙종은 밤마다 잠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전하, 숙권 최 씨께서 위독하시다 하옵니다. 내관의 급보에 숙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의 장면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처소로 달려간 숙종은
창백한 얼굴로 신음하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 장희빈이 보낸 약선을 먹은 후부터 복통과 구토가 시작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이 황룡의 경고였구나. 숙종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꿈이 현실의 경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어이를 불러라. 그리고 어제 음식을 준비한 자들을 모두 잡아오거라. 숙종의 호령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장희빈의 측근들이 하나둘 끌려나가며 국문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건넨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황룡의 꿈이 현실의 경고였음을 깨달은 숙종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최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희빈과의 싸움이 단순한 후궁들 간의 질투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자신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싸워야 한다. 1294년 최 씨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몸을 사렸고 믿을 만한 궁녀들만 곁에 두었습니다. 숙종은 최 씨를 숙빈으로 책봉하며 각별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견제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최 씨는 연인군을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갑술황국이 일어나기 직전 최 씨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남인들이 왕세자를 옹립하여 정변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숙종에게 고하면 장희빈과 남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깊은 밤, 연인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최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죽은 영수를 위해서, 살아있는 연인군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최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운명을 바꿀 선택을 위해 숙종을 찾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고발이 성공한다 해도 장희빈과의 진짜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 궁궐의 권력투쟁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와 장희빈, 두 여인의 운명적 대결이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조선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시작됩니다. 갑술황국의 소용돌이는 최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남인들의 정변 정보를 고발한 그녀의 용기는 인현왕후의 복위와 서인 세력의 재집권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궁궐 내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연인군을 품에 안고 창덕궁 후원을 거닐던 최 씨는 멀리서 들려오는 궁녀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774 1년 봄,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최 씨와 연인군의 안녕을 해하려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행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숙종의 진노는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야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수리년이 감히 중전마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천한 것이 왕자를 낳았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궁궐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원성은 최 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장희빈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멸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서인 대신들조차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도운 것은 고마워하면서도 무수리 출신이 이토록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 씨는 여전히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이용할 가치는 있지만 경계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최 씨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연인군에게 가해지는 모욕이었습니다. 8살이 된 아들이 서재에서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중 누군가 던진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맑은 눈동자는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마마마, 무수리가 무엇이옵니까? 최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맑은 눈동자는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라. 하지만 그 대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마마마도 무술이셨나이까? 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에게 왕자의 혈통을 물려주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낙인도 함께 안겨준 것은 아닌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 씨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숙종의 총애도, 숙빈이라는 지위도, 정치적 승리도 그녀의 출신이라는 원죄를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손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무수리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운 비단을 입고 값진 보석으로 치장해도 이 손만은 무수리 시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천한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싸워왔는가? 깊은 한숨과 함께 터져나온 탄식이 적막한 침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승리의 대가가 이토록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최 씨는 처음으로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그녀의 굳은 결심을 일깨웠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인군은 분명 훌륭한 왕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편견과 멸시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최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연인군이 눈물을 훔치며 사라진 후 최 씨는 홀로 남겨진 침전에서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치욕스러운 출신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희빈을 제거했지만 무술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그녀와 연인군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7세 때 가난한 관리의 딸이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서는 어린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은 태어날 때의 신분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품격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음성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총명하고 강인한 아이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말거라. 네 안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단다. 그 음성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최 씨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만큼은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하신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떠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믿음만은 잃지 말거라.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7세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무수리로 궁궐에 들어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버텨왔던 지난 42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교차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 위에 있었습니다. 인현망후를 모시며 배운 품격,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느꼈던 희망, 영수를 잃었을 때의 절망, 연인꾼을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성취감까지.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가르침 위에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49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7세 소녀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는 한계는 분명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에게는 왕자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명함과 강인함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출신으로 인한 모욕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연인과 어미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최 씨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였습니다. 비록 무수리의 혈통이지만 그 안에는 불굴의 의지와 지혜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연인군이 진정한 왕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창의궁의 적막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 씨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져 갔습니다. 49년의 파란만장한 생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궁녀들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홀로 타오르며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그는 어머니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의궁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궁의 발걸음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마, 중요한 것을 찾았나이다. 상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모셨던 옛 상궁이었습니다. 최 씨가 무수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오랫동안 궁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옵니다. 수년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현왕후 마마께서 직접 남기신 것이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인현왕후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비되기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총명함과 인품을 높이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종께 직접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애 씨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나 그 마음가짐이 곧고 지혜로우니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만약 내가 이 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아이만은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간청하노라. 인현왕후의 친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예언 같은 글이었습니다. 최 씨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연인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출신이 사실은 가장 고귀한 인현왕후의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술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받은 인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마마께서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자 깊숙이 있던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최 씨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말직 관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친정서인 세력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충성심과 학문적 소양은 딸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혈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마마마마, 이제 모든 것을 알겠나이다. 어마마마마께서는
결코 미천한 분이 아니시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의 희미해져 가던 눈빛에 마지막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승부가 시작될 때가 왔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의 촛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밤새도록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새벽 종성이 울리자 정효가 내려졌습니다. 장희빈을 대전으로 불러들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랜 고민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조전에 모인 신하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갑술환국 이후 남인 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표정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분노와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죽은 영수를 생각했습니다. 위험에 처했던 연인꾼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때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장희빈이 들어섰습니다. 한때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후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고추순 채였습니다.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하, 소첩을 부르셨나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위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숙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씨, 네가 저주의 굿을 행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어찌 감히 왕실을 저주했느냐.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위엄이 대전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첩이 언제 그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숙종이 손짓하자 내관이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무 인형과 저주 문서였습니다. 장희빈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완전히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있고 증거물도 나왔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빈 최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연인군을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영수까지 독살했나이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감히 숙빈을 모독하느냐? 네 죄가 이미 하늘에 닿았거늘? 대전하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장씨의 죄목을 낱낱이 기록하라.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니라. 장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마침내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장희빈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숙빈 최 씨는 창덕궁 후원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연인군이 어머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마마, 이제 평안하시겠어요? 최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전칠례 18년 10월 12일 창의궁의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나이 49세, 파란만장한 생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수리로 시작해 숙빈까지 오른 긴 여정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마마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친 송금 사이로 스며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고생이 아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부름에도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군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숙빈의 죽음은 궁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제력을 자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나이다. 연인군이 어머니의 영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겸손함과 인내심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년 후인 첼르시 24년, 연인군은 마침내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숙빈이 꿈꾸던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즉위와 함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마마마마, 아들이 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어머니를 위한 추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소련권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2년 재위 기간 동안 200여 차례나 참배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과인이 오늘 있기까지는 오직 어마마마의 은덕이로다. 영조는 참배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조 역시 평생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종종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현실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럼에도 영조는 어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서얼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신분제의 벽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소외된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또한 할머니의 출신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무수리의 혈통이라는 꼬리표는 3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혈통이 조선 후기를 지배했습니다.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는 치세가 펼쳐졌습니다. 조선 후기 문예부흥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수리의 혈통이 조선을 빛낸 것입니다. 숙빈의 꿈이 후손들을 통해 꽃 피운 것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삶이 주는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출신이 미천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녀는 신분제의 벽에 균열을 내고 후대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